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독이자 작가인 감자입니다. 네, 오늘 2022년 4월 1일 현재 오전 5시 58분입니다. 네, 어떻게 3월달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4월이네요. 뭐 2022년도 이제 4개로 나누면 벌써 1, 4분기가 지났죠. 그래서 오늘 2, 4분기 첫 시작인데 이 분기 첫 시작에 또 새로운 책을 선정했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동훈 작가, 그 SK 바이오 투자센터장 이동훈의 투자 수업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투자 수업을 통해서, 네, 출판사 이름 제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해냄이라는 출판사인데 우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해냅시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차기작 중에 한 편은 이 출판사에서 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또 많이 생각해서 저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어제는 그 둘째 딸 생일이었어요. 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둘째 딸이 올해 이제 9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년 전에 보면 원래 아이들이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한 예정일보다 큰 아이는 거의 한 달 남짓, 둘째 아이는 이제 한 2, 3주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아이들이 사실 뱃속에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나왔나, 휴가 좀 쓰지.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고생이 참 많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족 생일을 거의 저희 이제 웬만하면 뭐 외국에 나가 있거나 뭐 이렇게 지방 출장이 아니면은 하루 휴일로 잡습니다. 저희 자체 휴일인 거죠. 그래서 제 자영업을 하니까 뭐 굳이 휴가 낼 필요는 없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우리 네 식구가 아, 온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생일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일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대부분 생일을 아이들 생길 때 생일 선물만 이렇게 하루 딱 이렇게 한 개 딱 줌으로 해서 생색을 내지 않는가. 생색내는 부모가 되게 싫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그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가면 정말 내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 게 참 좋은 교육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어요. 뭐 일부러 아이가 뭐 강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물어봤을 때 대답이 저 바다 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나마 이제 거리상 가장 가까운 바다가 강릉이죠. 그래서 먹을거리도 많고 이래서 네, 작년에는 KTX를 타고 강릉에 갔었고 한번 가보니까 뭐 차도 렌탈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비가 꽤 많이 왔었는데 이제 비 오는 바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강릉에 가서 육반장이라는 그 아래층 강릉에 좀 살다가 온 우리 아래층 세대기 추천을 받아서 육반장에서 줄 서서 육개장을 먹고 또 이제 점심에는 그비 오는 바다에서 아이들하고 좀 뛰어놀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또 이제 이웃분이 보내준 그 치킨 기프티콘으로 맛있게 치킨을 먹고 이렇게 아이가 잠들기 전에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오일 마사지라고 해서 뭐 제2사의 그 싸구려 오일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오일이죠. 네. 그 베르가닉 오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메이사에서 그 프리미엄급으로 오가닉 그 라인 브랜드 라인인데 프랑스에서 나온 천연 유기농 오일이 있습니다. 그 100ml에 거의 7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몸에 떨어뜨려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GNH 로션이 있어요. 그 GNH 로션 프레쉬 그 거기에다가 에센셜 오일도 있습니다. 10ml에 그 10ml짜리 두 통이 거의 7만 원 가량 돼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이 엄청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위별로 GNH 로션에다가 그 에센셜 오일을 막 그 병아리 녹물만큼 딱 떨어뜨려서 한 부위마다 이제 팔다리, 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 몸에서 라벤더 향이 향긋하게 퍼지면서 아이는 그 향을 맡으면 라벤더 향이 이제 원래 숙면에 좋거든요. 그러면서 졸릴 듯 말 듯 하면서 좋은 기분에서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특별한 날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이들 기름 마사지라고 하는데 기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뭐 오일이 비싸긴 한데 향수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천연 원료로 돼 있고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향수라는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 향을 10ml 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라벤더를 또 얼마나 많은 페퍼민트를 가져와서 농축했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 한 통을 나드 기름 한 통을 다 부었던 나드는 더 진했겠죠. 그 예화도 나오듯이 그 소중한 사람에게 기름을 떨어뜨려서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제 제 소중한 딸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는 내가 참 대접받는구나.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첫날이라 좀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도 즐거운 또 우리 둘째 딸의 주은이의 생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독서 자리에 저를 앉히기까지 굉장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앉아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 게 1일이잖아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저도 이 책을 좀 깊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0분간 읽고서 여러분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타이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놨고요. 이제 30분간 9페이지부터 오늘 읽을 건데 책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꺼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30분 읽는데 전혀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책이 너무 좋고요. 책이 해가 밝아가지고 좀더 끄면 책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네, 일단은 문체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죠. 이동훈 우리 부사장님 되게 책이 재밌습니다. 네, 지난 책에서는 그 매드백 박사님은 너무 까기만 했는데 네, 책을 읽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이런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뭐 책 읽기 전에 서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우선 책 딴 얘기 하지 말고 책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이 오늘 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서문의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다르게 말하면 은퇴 이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할 때 돼서 대부분 정년 퇴직이나 명예 퇴직을 할 때 정말 후회 없이 나 잘 직장 생활 잘했고 나도 이제 앞으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보니까 이 이동훈 작가님, 이 부사장님도 네, 바이오 투자 센터장님도 그 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울대 나왔고 외국에서 MBA 나오고 외국계 그 회계하고 이제 지금 대기업의 투자 관련 회사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 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변 지인들이 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별 관심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은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친구들 뭐겠습니까?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은퇴 후 경제적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 그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공하려고 서울대 가고 대기업 갔는데 그 결국 금융지능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꼭 노후 준비가 잘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썼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 뭐 이거는 별도 이야기인데 책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책 독서도 그렇고 자신의 원고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서문에 들어갔고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종의 초대장이 서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밑줄을 쫙 껐던 문장이 이 한 문장인데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거죠. 이 책을 읽으면은 자본시장의 역사와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투자자인지 냉정히 판단한 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투자 수익을 거두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역사도 이해하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한 뒤 공부를 저는 이제 여기다 이탈리체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해요. 장기적으로. 오늘 하루만 딱 무슨 카페에 가입하고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구독하고 뭐 신사임당 따라간다고 해서 뭐 신사임당 까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30분 정도 독서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꾸준하게. 그래서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게 됩니다. 1부는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라는 게 이제 자신과 환경에 관한 이해를 키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제 투자 환경은 어떤 건지 자본 시장은 어떤 건지 2부는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성공 투자 전략 세 가지 분야인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사업 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NFT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서문의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서 보면 누가 뭐 다 요즘 뭐 하고 있어? 뭐 직장 안 다니고 나 요즘 뭐 전업 투자해. 뭡니까 그게? 단타 치는 거죠. 그 단타 치는 사람도 장기적으로 장투를 해야지. 단타 친다고 하면 결국 뭐 저도 해봤거든요. 20대 후반에. 결국 뭐 주식 그 증권회사에게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뭐 그 수수료 많으면 한우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내가 쓴 돈입니다. 네. 일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네. 1장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을 다 읽지 못했고 이제 1장에서 부분적인 내용. 그러니까 3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저게 올해 42살인데 30년 후에 72살이겠죠. 어떻게 30년 후를 이렇게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만 보니까 결국 눈앞에 월급, 눈앞에 저는 뭐 이제 자영업자니까 눈앞에 어떤 그 매출에만 눈뜨면은 70대를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장기적으로 한다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70대를 보낼 수 있겠죠. 네. 이 작가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점심과 저녁을 혼자 먹은 적이 거의 없대요. 20년 가까이. 그래서 어떤 그 30대 후반의 후배와 저녁 식사를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사례를 썼는데, 그러니까 뭐 그 후배가 결국 SK 뭐 후배겠죠. 직장 후배니까. 그렇죠? 뭐 대학교 후배를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50대 때. 근데 이제 그 후배한테 뭐 주식 투자하고 있어? 했더니 뭐 5종목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배가. 우량주 2개, 뭐 반도체, 뭐 바이오 해가지고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배는 주식의 속성은커녕 자신이 투자를 하는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또 보유 종목 역시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로 선택해 갖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다. 그게 뭐냐면 투자회사에 있으면서 야 주식도 모르는 놈이냐 참 이거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 대기업 다니고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꼭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계기가 뭐야? 물어봤더니 제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배는 뭐 결혼했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 있고 뭐 이제 대전 근처 뭐 신도시라고 하면 세종시밖에 없겠죠. 그 세종시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주말 부부였겠죠. 이제 그 남편은 서울에 있는 그 회사의 대기업에 다니고 세종시에 갔다는 건 결국 아내가 뭐 공무원이겠죠. 네, 그 맞벌이 부부. 근데 수입이 적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후배죠. 친구가 아니라 네, 그 후배가 노동소득을 매우 중시한 나머지 이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이 투자에 관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월급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금융 및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월급은 아편입니다. 월급은 마약이고요. 월급에 기대 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빚지는 상황을 두려워해 지방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도 피해온 후배. 그러니까 세종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남들 다 살 때 아이고 대출 받아서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다가 근데 그 피해온 거죠. 네. 제 주변에도 이런 그 어떤 후배들이나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가 참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실제 말 그대로 그 30대 청년은 자기 후배, 직장 후배겠죠. 근데 다른 30대 청년은 이제
뭘로 비유했냐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거의 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게 주식이 이제 들어온 게 이제 뭐 100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된 게 이제 그 80년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30대 청년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 자신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80년대 후반에 뭐 학교를 다니면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잘 풀어냈어요. 재밌어요. 1980년대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까지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건실하게 성장했다. 그쵸? 네. 그때 거의 뭐 제 20대 후반이었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매우 빨리 반등에 성공했죠.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약간 그런데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래서 벼락 꺼진 30대 청년이 자본시장이라는 30대 청년의 성장을 올라타고 어떻게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명의 사례를, 그러니까 그 각기 다른 사례를 쭉 풀어놨어요. 이게 이 사람 8명의 사람들이 지인들과 자기가 이제 멘토링을 했겠죠. 뭐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이 강의가 유명해져서 이제 팔로워들이 많아지면서 멘토링을 했는데 결국 20대부터 50대까지 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닥뜨린 50대, 퇴직금을 쏟아부은 식당의 적자 경영에 허덕인 50대, 여기서 나오는 50대는 제가 봤을 땐 지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출신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임원 출신이기도 해요.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 금융의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50대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40대인데 금융 자산이 적고 직장이 불안정한 40대. 투자와 경영을 등한시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40대. 이 40대도 결국 다 잘 나가는 40대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한 직종에만 너무 오래 있었어. 위험하죠. 뭐 다른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아예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이제 돈이 없어지는 40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30대는 자산도 투자 지식도 거의 없는 30대. 부부로서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30대. 이 30대도 다 주변 보면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과 투자 활동의 병행 방법이 궁금한 20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세우고픈 20대. 요즘 20대들 너무 똑똑합니다. 보면은 아주 하면은 이제 요즘 해외 주식도 너무 많이 투자하고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투자 마인드가 많은 20대 아주 부러운데 이 20대들도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네, 아주 책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어제 뭐 서론에 풀었듯이 딸의 생일이라서 강릉 바닷가에 다녀왔는데 결국에 비가 와서 바다를 비 맞지 않고 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주변에 이제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포 해수욕장 근처에. 그래서 보니까 시마크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시마크 호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2층에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부분의 호텔이 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커피 한 잔 뭐 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카메라랑 이렇게 삼각대랑 가지고 거기서 멋지게 사진 찍어야겠다, 가족 사진 한 컷 찍어야겠다 했는데 2층이었어요.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시마크 호텔 2층에 갔더니 이제 호텔 직원이 딱 막는 거예요. 뭐 위협적으로 막진 않았어요. 친절하게 얘기를 했죠. 객실 번호 있으세요? 했더니 예? 그냥 저 한번 와봤는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스윗룸 전용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오케이 하고 내려왔는데 제 옆에 있던 와이프가 내가 오지 말랬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쪽팔리는,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뭐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난 그냥 여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와봤는데, 뭐내 쫓긴 건 아니죠. 뭐 여기는 뭐 합리적인 이유죠. 여기는 뭐 스윗룸을 이용하는 뭐 객실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알겠다. 그럼 다른 공간 가서 좀 보려고 했는데 다른 공간들도 많이 폐쇄적이더라고요.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정도만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 뭐 시기인 만큼 뭐 굳이 내가 저기 사우나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야, 이거 보면서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시마크 호텔에 스윗룸에 머물면서 뭐 바다를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예, 일단 나왔어요. 나와서 비 맞으면서 바다를 봤고 또 바다 앞에서 가족 사진 한 번 찍었습니다. 뭐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지 않죠. 네. 창피한 거는 노력하지 않은 게 창피한 거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게 창피한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네, 그 자리에 기필코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 그 호텔 직원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그때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와서 경포 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30분간 독서를 하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제 투자에 있어서 너무 늦은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독서하시고 투자 공부하셔서 우리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같이 30분 독서할 수 있어서 행복한 아침이었고요. 4월의 첫날 오늘도 즐겁게 또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루 30분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